돈도 수준이 낮아야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를 소리고 스스로나 문제에도 고민하는 만화를 불가하시며 공부나 사업하듯이 아무리 생각하면 내들이 공부를 하듯이 각각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전혀가 냉정한 진실로 먼저 생각하여보라. 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광덕 교모님의 설법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법을 전하셨습니까? 우리 의두요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실 때에 가섭존자가 환하게 웃으니까 정법안량을 막 가섭에게 전하노라 그러셨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막 가섭에게 법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전하면서 바로하고 밥그릇하고 가사하고 이렇게 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사와 바루를 전수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섭존자는 안한존자에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28번째 받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보리달마라고 하는 달마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달마가 인도에서 인도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오지요. 그러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인도에서 중국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냐? 왜 왔을까요? 근데 우리 언젠가 그 배용준 감독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고 영화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고 어떤 수행자, 젊은 스님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인도에서 보리달마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종법사예요. 그냥만이 법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초조달마가 돼요. 이게 말하자면 29대고 중국에 와서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 법이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6번째가 해능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28, 중국에 와서 6 하면은 모두 몇 분의 조사입니까? 다시 해볼게요. 인도에서 28대까지 내려와서 28분, 중국에서 1대부터 6조까지 해서 6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양쪽을 합하면 모두 몇 분입니까? 예? 34분? 그냥 더하면 34분이죠. 근데 이 달마가 28대도 되고 초조도 돼, 1대도 돼요. 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28대가 이리 와서 1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2번 쳤지요. 그러게 합하면 33분이에요. 그래서 이 33분의 존자들을 삽삼조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인도에서 계속 살면서 법을 전하지 중국으로 왔을까?
달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분 내 차도 나는 본래 이 땅에 온 것이 말이죠. 5분 내 차도 내가 본래 이 땅으로 온 것은 전법 구미절이라 법을 전해가지고 미혹하고 감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 그러거든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뭐라고요? 내가 법을 전해가지고 미혹한 중생들이 막 싸우고 감정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하는 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번째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육조가 처음에는 어땠냐면은 육조의 그 아버지가 관리였어요. 미관 말직 관리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시골로 발령이 나서 성곽을 지키는 관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능이요, 능.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 능이 살아요. 근데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해다가 그거를 한 점 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요. 얼마냐고. 그러면 그 집에다가 지게로 저다가 딱 부려주는 것이 일입니다. 나무 장사요. 그래서 능이 이렇게 나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한 번은 그렇게 나무를 팔아서 어떤 집에 갔더니 참 괜찮게 사는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주인 영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소리가 조금 크고 조금 줄고. 그런데 이것이 중국 사람들은 얼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뭘까요? 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 말이죠. 경계를 응해서 세상을 응해서 무소주 하는 것은 주한 바 없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생기심 그 말은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저기가 여기에 지금 몸이 왔는데 마음은 딴 데다 두고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돼갖고 지금 생각은 거가 있는데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딴 데다가 신경 쓰고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는데 집중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통 말인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저께 누구 미운 놈을 만났어. 그러면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집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소리 듣고 여기 가서 하고 여기서 빰 맞는다 그래. 여기 그런 말이지.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여기 가서 화풀이는 여기다가 하면 여기서 빰 맞고 화를 여기다 풀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하던 일은 여기다 두고 여기서 당하는 일은 여기서 해야 돼요. 만약에 초상집에 갔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좀 슬프지요. 슬퍼.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슬퍼했어. 그런데 또 오후에는 결혼식장에 갔어. 그랬는데 초상집에서 울던 그 생각으로 결혼식장에 가서 울고 있으면 어쩔까? 안 되지요.
잘하는 일이 잘못하는 일. 잘못하는 그러니까는 초상집은 초상집에도 끝나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맞춰서 마음을 내야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마음을 맞춰서 내지, 예? 그 마음을 다른 데다 두지 마라 하는 말이 응무소 이생이시며,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을 이 능이 탁 듣는 순간 그리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저기를 글 읽는 양반한테, 영감님한테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양반이 이게 우리 이렇게 교당에 다니시면서 법문 들은 거를 어디 가서 읽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물으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이것은 이런 말이고 이것은 이런 말이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양반한테 쫓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괜찮거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 우리도 누가 와서 우리한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로 뭔가 해보려고 물어보는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해본 말인지 알아요? 저놈은 진짜 공부하려고 같구만. 그런 생각이 되지. 그게 능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같아. 그래서 권합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치는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건데 그 금강경을 황매산에 있는 5조 홍인대사에 가면 그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너도 한번 가서 배워보거라 하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능언이 내가 나무를 해서 저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훌쩍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 거요? 나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응?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그러면서 일부는 어머님 이렇게 살도록 어머님께 드리고 이놈을 공부할 비용을 해가지고 가서 공부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장학금 받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거를 딱 떼놓고 황매산의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능이 홍인대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저 앉아 계신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했어.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뵈니까는 5조 홍인대사가 하는 말이 우리 해보에다 실어놨는데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어요. 응? 젊은 사람이 예? 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예, 영남의 신주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그 어찌 왔냐 하고 또 물어. 응? 네가 누구냐 묻고 어찌 왔냐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요 부처님 법을 알아서 법을 전하는 부처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5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보면 경상도 사람 뭐라고 해요? 보리문둥이 새끼. 그러면서 안 써지고 그러지. 또 우리 저기는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쭉 가면서 경상도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전라도 사람이 소외받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전라도 개땅 세대는 안 된다고 저놈들은 막 배반하고 그런다고 안 써줬대요. 그러듯이 5조가 뭐라고 하냐면 영남 얘네들은 야만인이라 선물하지 못한다, 부처 못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5조 스님한테 가서 내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하는 말이 예, 거기 사는 놈들은 버릇도 없고 그 무식해 갖고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에이 여기 아니면 공부할 데 없냐? 그리고 와버리겠어요. 아니면은
받아주지 않아서 못 얻었구만. 그리고 단념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예? 내가 공부를 갔는데 나는 그쪽 동네 애들은 다 그냥 저기가 야만인 같이 생겨서 공부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아이고 별 수 없구만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요. 여기 아니면 못하냐고 다른 데 찾아간다 그럴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데 찾아가요. 근데 이 해능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야 영남도 있고 호남도 있고 예? 남북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야 본래 마음이야 무슨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원래 우리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은 똑같은데 태어나기를 거기 태어나서 지금 그런 건가요?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 됐고 전라도 사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오조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신당한 말한다고 그럴 텐데, 예? 그렇지.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는 좀 비록 전라도 경상도 태어났지만 사람이 본래 그런 것은 아니요. 내 공부 좀 하겠어. 그러니까 오조가 다시 봤어요. 아, 이놈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런데 아, 너는 훌륭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 회상에는 한 700여 명의 스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금방 들은 놈한테 아, 네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은 일찍 온 사람들한테 눈치 먹어요. 그래고 따돌림 당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방에나 째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방앗간에 배치가 되었어. 근데 그때는 방아를 어떻게 찌냐면 드들방아를 쪄요. 드들방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네. 모르면 경기전 가봐. 경기전에 있을 거야. 이렇게 중간에 저기가 있고 방해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있고 여기서 밟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발을 내려놓으면 쿵 하면 찢어져. 근데 사람이 가벼우면 이것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돌을 하나를 짊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올라왔다 내리면 이렇게 방해를 찢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절에 들어가면 밥하고 불 떼고 나무 해오고 방해 찍고 이런 일들을 시킨다. 그런데 이 능은 처음에 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갔냐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갔죠. 그러니까는 좋게 살기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방해는 찌면서도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랬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상도 안동 산골에서 태어났다요.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안 보내줘. 그러니까는 공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소년공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소년공을 하면서 이러다가 보니까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살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회사 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시험을 봤는데 어디를 시험 봤냐 그러면 그때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액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가면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가 공부를 하려고 지가 느껴서 이렇게 하니까 비록 회사 다니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오늘 피곤한 게 자야 되겠다. 그리고 늘어져서 자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에 와가지고 늘어져 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 능도 그랬어요. 이 능도 내가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거 같지 내가 방에나 찧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는 대로 법문을 가서 듣고 와서 또 방에 찍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연세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종법사 자리를 최고 지도자 자리를 넘겨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공부해서 깨친 것을 한번 이렇게 시로 적어서 갖고 와보느라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절에서는 개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송. 그래서 개송을 지어서 하나씩 좀 갖고 와보느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정기일기 써서 카톡에다 올려라 그러니까는 다 안 쓰고 저기 원사님이 글 잘 쓴 게 원사님이 거기 써서 내시오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런 거 아니야? 안 써오더라고. 그리고 원사님한테 다 미루고 지금 안 쓰시는 거지. 그 오조 홍인대사가 개송을 하나씩 붙여라 갖고라 그랬더니 다 안 갖고고 거기에서 제도 스승은 그 제자가 하나 있어. 이게 그 제자가 써야지 우리는 안 돼요. 그거 다 밀어버리네. 근데 신수가 그 사람이 신수인데 신수가 어쩔 수 없이 개성을 써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저기 있네. 신시보리수용. 근데 지금 오조가 이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그 깨친 정도를 봐가지고 법을 지금 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심부름을 가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딱 전해줘야 제대로 한 거요. 아니면 북한에서 거기 누구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줘라고 그러고 오면 잘한 거예요. 주인을 구해야 돼. 저기 원불교를 알러 왔는데 그냥 집만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야 잘하는 거예요. 원불교 와서 법회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해서 법문도 들어보고 이렇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응? 집만 한번 딱 둘러보고 원불교가 그렇게 생겼구만 하고 알고 가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들어와서 법회도 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만나보도 해보고 아 이것이 원불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수대사가 한 것이 저기를 껍데기만 보고 아 이것이 원불교 했는지 아니면 원불교를 제대로 알고 아 이 원불교가 이런 거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잘 보세요. 신시보리수요 하는 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치는 것이 보리요. 그 깨치는 나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뭔 설명했어요? 껍데기 설명했지. 우리 이 육신은 마음이 들어있는 나무요. 그리고 시면 명경들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바닥 같은 거다. 저기 제가 차를 안 닦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렇게 유리가 있죠. 앞에 유리 그것이 막 물장 치고 어떻게 비 맞고 막 그러는데 물장 치고 그러면 안 닦으면 어쩔까? 안 보이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 유리 바닥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식은 불식이라는 때때로요. 시는 때때로 부지런히 닦을 것 같으면 떨고 닦을 것 같으면 그러는 막사야진이라 티끌 먼지가 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어찌요? 불교의 진수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온 말이요. 아니면 껍데기만 보고 한 말이요. 공부했죠. 어떤 말 같아요? 이 말을 보니까. 그러게 오조가 하는 말이 이걸 보고 그렇게 잘하면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악도가 뭐죠? 축생악이 지옥이 악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다 쫓아다니면 악도에 떨어지진 않았다. 그런데 진술을 안 것은 아니다 하는 속세를 말은 안 했지만 악도에 떨어지진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아를 찢던 해능은
주기자기로 공부를 했어요. 방을 찌면서 쫓아서 본문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을 비추어서 신수대자가 쓴 것을 보니까 이건 껍데기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써서 겁니다. 그래서 해능의 개성이 저렇게 생겼어요. 보리본무수요.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다. 어찌요? 지금 보리가 뭡니까? 저기가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 들어서 깨요? 무엇이 깨요? 육신이 깨는 건가? 아니, 공부를 해서 지혜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 깨는 거예요? 이 영이 맑아져서 깨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형상이 없어. 명경역비대라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리가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먼지가 껴있거든요. 근데 형상이 없고 바닥이 없으면 어쩌? 어디가 껴? 그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교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거울 바닥같이 생겼다고 해야 돼요. 나무같이 생겼다고 해야 돼요. 여기는 원래 나무도 없고 형상도 없고 바탕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요. 그것이 우리가 형상이 있으면 이건 종이요, 이건 책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은 형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혼은 한 물건이라고 해도 안 맞아.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텅 빈 거다. 하체야되니라 어느 곳에 티끌먼지가 끼겠냐? 우리는 티끌먼지가 끼어 있습니까? 안 끼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저기가 우리 마음속에 걱정거리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누구 미운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그런데 그거는 나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 영은 텅 비어서 깨끗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죽을 때는 걱정거리 하나도 안 갖고 가. 그냥 영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이 없다고 걱정해요. 얼굴 밉다고 걱정해요. 걱정할 것이 있어, 없어?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 자리는 진짜 나는 지나느니 내 영혼이 지난데 거기에는 그런 거 없어. 티끌만이 낄 것이 없어. 우리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진짜 내 영혼은 지금 살림살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야. 이것만 다 떠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육신 갖고 있을 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 정도는 봐야지. 이제 이렇게 보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요? 저기 5조 홍인대사가 볼 때 신수대사 개성하고 해능대사 개성하고 이렇게 볼 때 어떤 놈이 진짜 마음을 알아가지고 낙원으로 극락가는 일을 밝혔냐?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손들어 주겠어요? 누구한테 손들어 주겠어? 그런데 신수는 어렸을 때 왔다가 한 30-40년을 와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해능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5조가 아이고 네가 진짜 깨쳤구만. 네가 법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도 어쩌면 그러는가 몰라. 나는 4, 50년 되냐고 내가 법사인데 이제 금방 얻는 명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아이고 지금 이 좋은 놈이 큰 소리 치고 다닌다고. 응? 우리는 3, 40년 했는데 우리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그렇게 할 판이지. 그럴 것 같아요. 오조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행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했는 거도 내 하나가 땜쳤어. 그리고는 어느 날은 가만히 방앗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는 보고 그동안 방에는 잘 찧었냐 하고 물어. 방에는 잘 찧었냐. 그러니까는 방해가 지금 별을 놓고 이렇게 찐 것도 방해고 또 방해가 뭔가? 네가 그동안 공부한다고 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물어보고 막 하면서 그것이 방아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방해는 다 쬐냐 그러니까 방아를 찌기는 찌었는데 뒤가 좀 있네요. 아직 그것은 곤란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깨끗하게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네가 그랬지. 뭐 인정을 하면서 예? 이게 가지고 있는 주장자로 그 방아 머리를 3번을 이렇게 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오니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오면 1경, 2경, 3번 치면 무슨 경? 3경. 3경에 오니라 지금 그랬단 말이죠. 3경이면 언제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3경인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3경이야? 새벽인가? 3경을 알아야 될 텐데. 3경은 저녁을 1경, 2경, 3경 그러거든. 한밤중이 3경이에요. 그래서 11시쯤 갔어. 오조 홍인대사 방에를 갔다고. 그러니까는 문을 딱 닫고 병풍으로 가리고 저기가 오조 홍인대사가 6조하고 금강경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거라고 이제 큰 스승님한테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화이 안 났어? 그러겠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법을 전하는데 그때 법은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이 가사하고 이 밥그릇 바로 갖고 해요. 바로 보셨나요? 나무 그릇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쫙쫙쫙 포개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갖고 고작이 이렇게 쌓아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끓여가지고 요렇게 펴서 하나는 반찬 담고 하나는 밥 담고 국 담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하고 이 옷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사와 부처님의 그 밥그릇을 주면은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조가 육조한테 줬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멀리 떠나거라. 왜 그럴까? 이제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 보고 네가 종법사 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30년 40년 공부한 사람들이 종법사를 알고 받들어 주겠습니까? 안 그러겠지. 그리고 또 신기하는 놈은 네가 무슨 종법사냐고 막 해대고 그리고 해코자 놀 수 있어. 이게 멀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안에는 법을 펼 생각 말고 멀리 떠나거라. 그런데 방에만 찌었지 어디 안 돌아가 봐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오조가 요리해서 남쪽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강까지 데려가서 배를 태워가지고 저 건너서 갔다 나거라 그렇게 하고 배까지 태워주고 오조가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조 스님이 뭐 할 때 보니까는 밥그릇이 달라졌어. 부처님 밥그릇이 없어졌어. 부처님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밥그릇이 없어지고 그 가사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것이 전해져야 법이 나한테 오는 건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졌어. 그게 누가 가져가냐 하고 이제 다 발칵 뒤집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없어진 사람을 보니까는 방아지는 놈이 없어졌네. 그러니 그놈이 도둑질이 갔다고. 그래서 그놈 잡아라 그런 거요. 그래서 그놈 잡기 위해서 그냥 온 대중들이 다 그냥 찾으러 다녔어.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저 강간을 갔다 그러거든. 근데 그 스님 중에 장군 출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장군 출신이 막 말을 타고 쫓아갔네. 그래갖고 그 고개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딱 잡았어. 잡혔어요. 그리고 얘 도둑놈아. 예? 그 부처님의 의발을 예? 도둑질이가 어쩌냐 놓고 가라. 그러니까는 그 해능이 바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더라. 부처님 법이 이 5대가 밥그릇대가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부처님 법은 마음을 통해서 전하는 거지. 예? 뭐냐 이렇게 옷이 갖고 가면 뭐고 밥그릇 갖고 가면 뭐냐.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더라.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러거든. 그거 예? 저 가져가서 못 얻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가마를 받았어. 그래갖고 아이고 스승님 하고는 그 해명인데 해능하고 한자가 같으잖아요. 스승님 이름자를 내가 쓸 수 없다. 그래서 바꿨어. 해자를 빼고 도명.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법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 그래가지고 이 해능이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꾼이 있는 데를 갔어. 이제 목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꾼이 있는 데 가서 집도 지켜주고 거기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 그러기를 17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쭉 했겠지. 그러면서 17년을 살았어. 그러다가 한 번은 어디를 갔냐 그러면 법성사라고 하는 절 있는 데를 갔더니 스님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잘 들어봐요. 깃발이 이렇게 흔들려. 깃발이 흔들려. 이게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무슨 깃발이 지가 스스로 흔들리겠냐?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바람이 어딨냐? 아무리 봐도 바람은 없는데 어떻게 없는 바람이 깃발을 흔들겠냐?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그런데 아이 놈아, 깃발이 무슨 저기가 있어갖고 지가 흔들겠냐? 네?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둘이 막 싸워. 어떤 말이 맞아요? 지가 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맞아요.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알면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해능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드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드는 거야. 잘 모르겠죠? 봐봐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가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까? 기도 미시 움직이고. 그냥 보면은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팔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가 그냥 움직이는 거요. 뭐 기가 가서 작용을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팔을 올 때 이렇게 있으면은 힘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기운이 있네 없네 그러지? 이게 기운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운이 팔을 움직이냐 아니면 내가 팔이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움직이고 주체는 누구요? 내 마음. 아니 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 영에서부터 나와. 영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내면 그 생각 따라서 생각이 가면 기운이 함께 가요. 그거를 원리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지가 기를 머금고 기가 영지를 머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이 이렇게 가면 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우리 이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면 어디라고 해야 돼? 누가 움직인다?